52분에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 라운드 2 마스 동맹입니다. 자, 코스피 200, 코스닥 100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대결이네요. 라운드 2 주제가 오늘 바뀌었는데, 이번 주 주제 점검하기 전에 지난주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이었었죠. 결과 좀 보고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준홍 의원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지난주 2주간의 수익률 대결에 있어서는 참 신기하게도 그 수치가 거의 비슷하죠. 30, 31 이렇게 맞추기도 힘든데 굉장히 비슷한 수치들이 좀 나왔고요. 지금 월요일 팀 전정현 황윤석 전문가 팀은 31.41% 정도 되고요. 화요일 팀 최창준 박한샘 전문가님 팀은 31.37%, 그리고 저희 수요일 팀 저와 박준용 용용님의 팀은 31.04% 정도 나왔고, 목요일 팀은 이동근 전문가님, 부자개미 전문가님 30.72% 정도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이게 덧셈인가요? 덧셈인 것 같죠? 수익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아마 고점 기준에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수익률이 거의 엇비슷하고 수익이 다 고점 기준으로 한다더라도 많이 높게 나오네요. 장이 좋아서 그런가요? 글쎄요. 덧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고점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는 어제 주제를 받고 조금 애매했었어요. 종목을 잘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 주는 이제 코스피 200 종목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100 종목 중에서 대형주죠. 대형주 종목 중에서 가장 이번 주에 주간 단위로 상승률이 높을 종목 각각 한 종목씩을 어제 날짜로 각 팀에서 각 전문가들이 어제 날짜로 제출했습니다.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준홍님 좀 읽으시죠. 예, 월요일 팀은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선 대상과 현대건설을, 코스닥 100 중에서는 아미코젠 컴투스를 추천했고요. 화요일 팀은 현대건설 후성 그리고 리온쿠첸 차바이오텍이 되겠고, 저희 수요일 팀은 동부하이텍 현대건설, SM 인터파크, 목요일 팀은 현대 미포조선 현대건설 그리고 파트론 컴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스피 200 중에선 현대건설이 월등히 많네요. 4분이면 8종목 중에 4종목이니까 50%가 현대건설에 몰표를 지금 던진 거고, 코스닥 쪽에서는 컴투스가 좀 많이 눈에 띄고 이런 면들이 좀 특징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저도 보면서 저도 현대건설을 올려놨는데 어떻게 네 사람이 추천을 했을까? 이런 경우도 쉽지가 않는데 아무래도 대형주라 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우리 명준홍 형님 두 종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많이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은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 가봤는데요. 아무래도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려면 가급적 코스피 200 안에서도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동부 하이텍을 선정해봤고요. 동부 하이텍에 있어서는 지금 차트 요인, 차트상으로 그래도 좀 반등폭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좀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적인 관점을 가장 높게 지금 사서 지금 한 거고요. 이 매각 기대감, 어느 정도 지금 매각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면들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동부 하이텍, 동부 그룹이야 상당히 유동성이 부족한 면들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기업인데, 최근에 과세 관련된 소송, 대략 한 400억대 과세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를 해갖고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면들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화요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8,500원, 손절 가격은 5,500원을 제시를 드리는데, 여기서 목표 가격을 좀 높게 드린 거는 목표 가격을 도달하면은 주가가 주중에 더 많이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좀 거기서 수익률이 끊기는 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목표가를 그렇게 신뢰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100 종목 내에서 많이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은 SM을 한번 뽑아봤고요. SM에 있어서는 지금 코스닥
있어서는 상당히 순환매 수급이 되겠죠. 어떻든 현재 한 650대, 660대 근처 지금 올라오고 있는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 680선은 일단 넘길 걸로 보여지는데 넘기는 올라가는 지금 과정들에 보면은 상당히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 지금 오히려 작년도 연말 그리고 연초 흐름에서 상당히 주도한 종목들은 좀 이제 끼울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지수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이 있으면서 좀 늘어져 있는 종목들을 돌리는 그런 양상들, 즉 순환매에 대한 면들이 되겠죠. 그런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게 보이는 현재 시점들이 되겠고 최근 보면 뭐 엑소나 소녀시대 뭐 이쪽 등등의 뭐 새로운 앨범 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겠고 현재 뭐 매수 가격은 뭐 시초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것도 좀 높게 46,000원 정도 일단 잡아는 놨는데 목표가를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손절 라인은 32,000원 정도 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동부 하이텍이 코스피 200입니까? 예,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얼핏 생각하시기에도 코스피 200 하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땐 적어도 한 7, 8천억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코스피 200에는 시가총액 뭐 한 5천억 미만 내지는 뭐 2, 3천억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게 코스피 200이 실질적으로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 반영을 못하는 면들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시가총액 동부 하이텍이 한 3, 4천억 정도 되는 네, 거죠?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자, 저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저도 현대건설을 좀 꼽아봤습니다. 저는 뭐 건설주 좋아하는데 건설 중에 저는 과거에 이제 대림산업 많이 좋아했는데 2년 전에 적자가 난 뒤로는 대림산업 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적자가 나서 실적 자체가 적자가 난다 한다면 가급적 관심 종목을 적게놓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건설업종 중에서 대형사 중에서 그래서 실적 안정성이 뛰어난 게 저는 현대건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제가 과거에는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라 안 좋게 생각했던 주식인데 그래도 그나마 뭐 GS건설, 뭐 대림산업, 뭐 다 삼성엔지니어링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그동안 감소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또 실적 안정성에다가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해외보다는 국내 쪽에 뭐 화성산업이라든가 동원개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 대형 건설사를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이란의 협상이 이제 타결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유가 하락의 피해주였거든요. 중동 쪽에 수주가 급감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란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란이 이제 새로운 중동 쪽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경제 제재가 풀리면 내년도만 이란에서만 거의 한 1,600억 달러 정도의 어떤 수주가 새롭게 재개될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국내 건설업체들이 유가 하락 때문에 그동안 수주를 못 받았는데 이란 쪽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이 된다 한다면 유가 피해와 관련된 부분이 만회가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보고 있는 쪽이고요. 기간이 좀 매수가 좀 집중됐다는 관점에서 포인트 잡았던 거고 일단은 뭐 매수 가격은 어제 시초가가 좀 됐을 거고요. 목표 가격은 58,500원.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62,000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이번 진행되는 가격 58,500원 정도 보고 손절 가격 51,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00 정도에서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매매를 안 한 주식인데 좀 꼽아봤습니다. 인터파크라는 주식입니다. 저도 과거 이 종목은 별로 메리트를 안 느꼈던 주식인데 최근에 주가 좀 빠진 것 같고 왜냐하면 최근에 아이마켓 때 자회사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수 관련 쪽이고 그래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인터파크 INT에 대한 성장성이 좀 유지가 좀 될 것 같고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좀 봤던 부분이고요. 매도 목표 가격은 한 1,5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8,600원 정도를 좀 보고 코스피 100 종목에서 인터파크를 좀 뽑아봤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번 또 교체가 있겠죠? 다음 주 정도에? 예. 있겠죠? 예. 자, 미국 시장 보고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경제에서 김선영입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3월 의사록과 S&P 500 기업 중 처음으로 회장 후 1사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의 결과를 보고받는 관망세에도 불구하고 계양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입니다. 이미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된 바 있지만 연준은
경제 성장 전망을 낮추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0년 쉐브론과 텍사코의 360억 달러의 M&A 이후 최대 규모가 되는 정유업체 간의 M&A 소식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 정유업체 로열 더치셀은 총 700억 달러를 지불하고 경쟁사인 비지그룹을 전격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모터스는 한 번의 충전으로 250마일을 주행하는 전륜구동 모델 S70D를 선보인다는 뉴스로 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사 스탠에이지가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다는 소식에 고급 요가웨어 업체 룰루레몬 아슬레리카는 4.5%의 급등세입니다. 미국 3위 약국업체 라이레이드는 예상을 웃돈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는 약보합세에 머물고 있으며,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춘 데 따라 온라인 기반 의료정보 제공업체 웹엠드는 3.2%의 하락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를 예고하면서 2020년까지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선진국의 잠재 성장률이 연평균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6년간의 평균 성장률인 1.3%보다는 높지만 위기 이전에 2.25%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모기지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0.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분별로는 리파이낸싱이 3%가 감소했던 반면 주택 구입용 신청은 7%가 증가해 지난 2013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에 올라서면서 미국 주택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며, 지난 주간 30년 고종 모기지금 평균은 이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3.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상무부의 2월 도매 재고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미국 최대 주류 유통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오크랜 파이낸셜, 시너지 리소시스, TCP 인터내셔널, 루비 투스데이, 그리고 제약업체인 월그린스가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형입니다. 자, 미국 시장까지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뭐 시장 좋습니다. 수익 내기 좋은 장세예요. 하여튼 신삼재 시대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고, 저희들은 다음 주 수요일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